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른 새벽부터 서울 지방에는 아주 가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또 많은 어르신들이 얼마나 허리가 쑤시고 관절이 아프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거 보면 참 인체가 신비롭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저희 장모님께서는 손가락 관절이 그렇게 아프시대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뼈라고 또 이것도 구부러진다고 그럼요. 이 작은 것도 그렇게 또 때마다 아픈 모양이에요. 아니 잘 모르시나 본데 그런 분들 정말 많으시죠. 어머니 연배쯤 되시면 네. 저희 어머니도 그러시고요. 뭐 손가락 그러니까 관절이라고 한 데는 안 아픈 데가 없으신 건가 봐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걸로 고통받는 특히 네. 여성분들이 얼마나 많으실까 싶은데 그런 분들이 제일 만나보고 싶어하는 분이 오늘 나오셨습니다. 네. 정말 뵙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져서 병이 반쯤은 낫는 것 같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다고 하는데요. 류머티즘 국내 최고의 전문가십니다. 김성윤 박사님 큰 박수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앉으세요, 반갑습니다. 박사님. 대한민국에서 진료대기 환자가 가장 많은 선생님이라 해서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네. 선생님의 얼굴을 뵙고 보니까 선생님 저 어디 아파요 하고 막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편안한 인상이시죠. 네. 진짜 감사합니다. 얼굴만 봬도 병이 다 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사드릴까요? 근데 정말 비가 오는 날 혹은 비 오기 전날 그 무릎이 먼저 아는 건 왜 그런 거예요, 박사님? 그게 그 관절이 참 독특한 거예요. 아까 그 뼈마디가 쑤시다고 그랬는데 첫째 오늘 처음에도 말씀드리고 맨 마지막에도 말씀드리고 싶은 한 두 가지 중에 하나는 관절은 임파선염이다라는 거예요. 관절은 뼈마디가 아니라 임파선, 이 안엔 임파선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관절이 부어요 하는 거는 편도선이나 왜 겨드랑이에 몽울이 잡히는 거 예. 그런 것처럼 임파선이 붙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뼈마디가 아니고요. 근데 다들 뼈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 사실은 임파선이 붙는 거예요. 관절이 붙는다는 거는. 그리고 비 오기 전날 왜 이렇게 아파요? 뭐 쑤셔요 이러는데 그건 관절이 참 독특해요. 우리가 아기 때, 뭐 처녀 때, 총각 때 이런 때는 안 그랬어요. 그런데 나이 들면서 내일 비 오겠네 이걸 느끼는 거는 이 관절 연골 안에 물렁뼈 안에는 그 센서, 안테나가 들어 있어요. 그게 증명이 되어 있는데 압력을 대기압을 느끼는. 그러니까 그게 젊을 때는 아주 매끄러운 이게 안테나라고 그러면 그게 연골에 덮여서 이렇게 포근히 감싸져 있지만 나이 들어서 피부에 주름이 질 나이가 되면 관절에도 주름이 지면서 이게 센서가 조금씩 돌출이 돼서 내일 비 오겠네. 나 나이 드네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심리적인 영향이 아니었군요. 아니죠. 그건 뭐 조금 이제 몸의 변화예요. 네. 근데 그거를 이거 큰일 났네. 나 왜 이래 벌써 이럴 나이가 아닌데 내가 왜 이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예. 그냥 당연한 거려니 이제 그렇죠. 이럴 때가 된 거려니. 이제 조금 주의도 주고 예를 들면 일어날 때 아이고 아파 하는 거는 심장도 그만큼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관절만 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온몸이 같이 나이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젊어서부터 그 센서가 드러나지 않도록 이렇게 네. 잘 관리를 좀 해줘야 되겠네요. 네. 박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사실 박사님께서는 88년이었죠. 1988년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내과에서 이 류머티즘을 다루는 류머티스 내과를 신설하셨잖아요. 그래서 예. 저는 사실 이 류머티즘 이런 거는 정형외과라고 생각하는데 왜 내과에서 하실까 그랬거든요. 근데 말씀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가네요. 그게 처음에는 지금도 뭐 할아버지들이 오셔서 아니 무슨 내과 의사가 관절 봐 이런 분이 계세요 제 앞에서. 그럼 저는 막 속이 무너지죠. 아유 내가 무슨 공부를 이렇게 했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심장 내과도 있고 심장 외과가 있고 소화기 내과, 소화기 일반 외과, 신경과 신경외과가 예. 있듯이 이런 파트너가 있어요 균형 있게. 마찬가지로 관절이나 이런 면역병에 이걸 보는 거는 이 정형외과에서 보실 것도 있고 류마티스 내과에서 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병이 있어요. 뭐 솔직히 저는 아직 관절이 건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절염에 대한 얘기를 주로 약 광고에서 접하게 되는데 뭐 관절염이다, 류마티즘이다, 뭐 류마티스 관절염이다. 솔직히 용어가 조금 네.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네.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류머티즘 관절염. 그거를 퇴행성. 막 지난 한 2, 30년 동안 수도 없이 설명을 했어요. 네. 그런데도 뭐 아직도 우리가 간염, 고혈압, 당뇨 이런 건 잘 알아요. 네네. 근데 이렇게 혼돈되는 게 뭐냐면 류마티즘 이렇게 라틴어 류마티즘이라고 하는 거는 관절 근육이 쑤시고 아픈 모든 병을 류마티즘이라고 이 카테고리 이렇게 정의해 놓은 거예요. 그게 한 150가지쯤 돼요. 그 중에 관절의 안에만 아픈 병, 그러니까 근육이 아프거나 뭐 루푸스거나 이러면 관절 안에만 아픈 병을 관절염이라고 그래요. 예? 그게 한 100가지 돼요, 관절염이. 그러니까 류마티즘이란 말은 관절염이란 말보다 더 광의의 뜻이죠. 네. 그 안에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뭐 어린이 관절염, 바이러스 관절염 이런 게 머리 아파요. 100여 가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용어가 류마티스 관절염하고 관절염하고 류마티즘하고 이 세 가지가 헛갈려서 지금 막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모르고 지내시는 게 괜찮아요. 예. 감사합니다. 모르고 지내는 게 낫죠. 왜냐면 아프지 않다는 네, 얘기니까. 그렇죠. 아파야. 걱정은 의사 보고 하라고 그럽니다. 아니 박사님 말씀한 것을 아유, 들어도 아주 그러니까요. 편안한 심정이 드는데 그리고 또 궁금한 거 하나는요. 아마 비슷한 연배여도 40대 중반부터 벌써 여성들은 관절 쪽을 걱정하고 아니면 본인이 아니어도 친정 어머니가 그러시면 나도 저러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남자분들은 또 40대, 50대, 60대가 돼도 뭐 괜찮으시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런 거예요? 바로 요 부분이 마지막에 또 한 번 강조할 것 중에 하나예요. 아까 처음에 관절염은 임파선염이라는 거하고 갱년기, 소위 생리가 가면 관절이 온다라는 말이에요. 갱년기가 오면 관절이 꼭 따라와요. 그러니 여성들이 좀 안 된 거죠. 남자들은 왜 안 아프냐? 남자들은 좀 이렇게 생리, 출산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좀 관절에 대해서는 조금 튼튼한 편이에요. 여성은 갱년기에 굉장히 많이 안 좋아지거든요. 그 아기도 낳고 뭐 그래서 많이 고생을 하시게 돼요. 갱년기부터. 그렇다고 뭐 꼭 남자들을 부러워할 건 없어요. 남자들만 아픈 병도 또 있고 또 여자분들이 7, 8년을 더 오래 사시잖아요. 아, 그렇죠. 남자들은 애도 못 낳고 7, 8년 빨리 예? 그러니까 남자들도 안 됐죠. 아, 예.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좀 위안이 되긴 하네요. 아니, 그러니까 여자 몸이 훨씬 잘 만들어진 남자들은 통풍 뭐 이런 것도 많이 오잖아요. 그건 남자들의 병이에요. 네, 그렇죠. 네. 박사님이 워낙 편안한 인상에 목소리도 좋으시고 말씀을 차분히 잘해서 이렇게 빨려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나오시면 안 됩니다. 강의 들으시면서. 오늘 강의 정말 들으시면서 네. 좀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김성윤 박사님의 강의 큰 박수를 네.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아까 뭐 그 날씨만 굳으면 뭐 아프다, 뭐 지하철에서 빨리 아주머니 할머니들은 가방 먼저 던지고 쫓아간다 그러는데 사실은 이 허리가 쑤시고 다리가 아파서 가방을 던져서 가려고 하지만 심장은 더 빨리 가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같이 가지지가 않을 따름이죠. 그러니까 균형 있게 나이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그 자식들하고의 이제 집안의 문제가 많이 자꾸 생겨요. 이때까지 이렇게 급격히 우리 사람들 수명이 늘어난 적이 없어요. 지난 한 100년 동안 한 30여 년 늘어서 우리도 제가 한 1,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집집이 이렇게 들여다보면 예전에는 한 70 넘기시면 뭐 호상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은 다 80 넘겨셔서 90 바라보시는 분들이 참 집집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문제가 돼요, 집안에. 관절뿐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중년 이 갱년기 여성들 이때가 고생을 더 하게 돼요. 예전에는 안 계셨던 세대를 모시고 또 살아야 되고 자기도 환자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 관절을 참 관리하는 게 참 중요하게 된 세대예요. 자꾸 더 앞으로 한 1, 20년 후면은 더 오래 사시게 될 거예요, 아마. 예, 그래서 대비를 좀 해야죠. 그리고 대부분 우리가 한 15% 그랬는데 막 한 20% 정도 고령층에서는 전 인구에 보면 그렇고 지금은 두 집 건너에 한 사람 정도는 환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관절 환자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혈압이나 당뇨가 있어요 이러면은 사람들이 뭐 크게 신경을 안 써요. 뭐 약 먹으면 되지. 근데 관절이 안 좋거나 퇴행성 관절,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어요 이러면 굉장히 이제 겁을 먹게 돼요. 또 생활에 불편도 하고. 근데 막 어느 병이든지 그렇지만 관절이 아플 때 뭐 암도 그렇고 결핵도 그렇고 뭐든지 그래요. 이 조기 진단이 제일 중요해요. 미리 좀 알아서. 자동차도 미리미리 좀 이렇게 체크를 해야지 길에서 쓴 다음에 고치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시골에 뭐 할머니들이 오셔가지고 70된 분이 오셔서 나 지난 봄부터 다리가 아파 죽겠어. 그래도 사실은 한 20여 년 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에 벌써 생리가 가는 그때에 시작을 하셨어야 돼요. 물론 의사가 뭐 다 다시 처녀 만들어 드리고 그러지는 못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주변에 보면 제가 아까 좀 자주 섞인 말로 아유 무슨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나 싶어요라고 한 얘기는 우리 주변에 의사들이 너무 많아요. 한 집 건너 의사가 한 사람씩 있어요. 찜질방 가도 의사 있고 미용실 가도 의사 있어요. 이 선진국 사람들은 그래요. 누가 아프다 그러면 그거 나도 어디 병원에 갔었는데 당신 빨리 병원에 가봐 이러겠죠. 근데 치료비도 안 보태주면서 괜히 훈수를 놔요. 뭘 해 먹어라, 뭘 끓여서 먹어라, 뭘 갖다 붙여라 이래요. 참 의사하기 참 힘들어요 우리나라가. 근데 아까 겁먹지 말라 하시는 이유는 이제 노화가 되면 대개는 다소간 겪는 거예요. 관절이 아프면 뭐 굉장히 그렇지만 그것도 보호하려 몸을 심장이나 머리로 가는 혈관이건 뭐건 다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사전 예방 조처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 관절 안에다가 센서를 만들어 주셨겠느냐? 이거 미리미리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70된 분이 심장도 70 됐는데 다리만 고쳐주세요. 나 이거 다리만 고치면 내가 북한산도 가고 미국의 딸아이 집도 다시 가보고 싶고 그냥 그러는데 딸아이처럼 다리를 붙여놓고서는 뛰어다니면 심장이 며칠 못 살아요. 더더군다나 할아버지는 큰일 나고. 그러니까 이 균형 있게 나이 드시는 거가 중요해. 너무 걱정 말래. 관절에서 그런 소리가 나고 압력을 날씨를 느끼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이제 관절염이라는 게 종류가 아까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100여 가지 돼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이 한 100에서 150까지 세분화해서 류마티스 관절염은 한 병인데 앞으로도 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가지를 칠 것이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가 목에 이런 혹이 하나 나잖아요. 임파선염이 생기면 의사들이 굉장히 고민해요. 이게 결핵인가? 균이 바이러스가 왔나? 암세포가 왔나? 뭐 이러면서 바늘로 찔러도 보고 떼서도 보고 온몸을 훑어요. 관절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데가 하나 보면 이게 이유가 뭘까? 이게 진단하기가 그만큼 자꾸 어려워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관절염 그러면 됐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관절염이란 말은 100가지 중에 하나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신호가 왔을 때 정말 이렇게 빨간 신호등 본 것처럼 이렇게 잠깐 멈추고 생각을 좀 해봐야겠군요. 그렇죠. 이 사진이 뭐 대학에 있는 제 후배 교수가 저한테 보낸 건데요. 어떻게 치료해야 될 거냐, 무슨 약을 먹어야 될 거냐, 이게 이 신호등이거나 마찬가지예요. 요거는 이게 좋다, 저거는 저게 좋다, 온데가 이래서 도저히 어떻게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요. 어떤 치료가 보통 의사 아닌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의사도 혼동이 되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 100여 가지 넘는 관절염 중에 이제 또 저절로 낫는 관절염도 있어요. 좋아지기도 하고 또 그래서 평생 가는 것도 있고 점진적으로 안 좋아지는 것도 있고 왔다가 또 좋아졌다가 갔다가 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관절 아프다고 그래서 그 길로 낙담을 하고 내가 죽을 병에 걸렸네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 나이에 이 관절은 나이가 들면 온다, 누구나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 병원에 4살짜리도 다녀요. 유치원 아이들도 있고 초등학교, 중학생들은 꽤 많이 다녀요. 그건 왜냐? 아이들이 편도선 아프듯이 임파선이 뭐 안에서 임파선이 붙듯이 관절도 임파선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임파선염 이거는 어릴 때부터 오는 거예요. 나이 들면서는 퇴행성 관절염이 많아지고 어릴 때는 임파선염 쪽이고 유전적이고 한 게 많아서 관절이 꼭 나이 들어서 오는 거는 아니에요. 4살 아이가 그러면 진짜 엄마 아빠가 가슴 아프시겠네요. 예, 뭐 참 그런 때는 부모 얼굴을 보기가 참 그렇죠. 엄마 얼굴은요. 내가 아프군 말지 왜 제가 무슨 벌로 제가 아픈가 그런. 그래서 이 류마티스 진찰실은 참 한이 많아요. 들어와서 우는 사람도 많고. 저도 따라서 자꾸 우울해지려고 그래서 경계는 하고 있는데 뭐 혈압 재고 뭐 당 체크하고 가세요 이런 데가 아니에요. 이게 관절이 아프다 이거는 인생이 쌓여 있다고 생각을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벌써 무릎만 보면 이 사람이 농사를 짓는 분인가 뭘 하면 손을 보면 또 알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진단을 뭐 많이들 받아오셔요. 류마티스기가 있어요. 뭐래서 겁을 내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앞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꼭 그렇다고 해서 다 나쁜 병은 아니에요. 이게 뭐 좋아질 수도 있는 병이고 약을 안 먹어도 되는 관절염도 있고 하니까요. 그럼 좀 구분을 할 수가 있나? 이렇게 저희 일반인들도 이게 뭐 때문일까? 어떤 걸까 하고. 많이들 예전에도 이제 가르쳐 드렸는데 자가 진단하는 게 참 힘들어요. 여기 보시면 뭐 이쪽 왼쪽에는 나이 들어서 오는 퇴행성 관절염은 뭐 나이가 언제 오고 어느 마디에 오고 또 언제 오고 또 면역병인 저 류마티스 관절염은 언제 나이에 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초기에 류마티스 관절염도 이제 초기에는 미열이 나고 기운이 없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내가 간염인지 감기인지 몸살인지 처음에는 또 몇 달 그게 안 되는 수가 있어요. 또 바이러스성 관절염도 감기를 심하게 앓고 나거나 간염을 앓은 뒤에 바이러스성 관절염이 와도 한 두어 달 꼭 류마티스처럼 아프고 지나가요. 또 퇴행성 관절염도 주로 이제 40대 후반부터 아까 갱년기 때 조심하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도 자기가 이렇게 느끼면 꼭 류마티스 관절염 같아요. 어떤 때는 의사가 봐도 야 이게 그게 시작했나? 그런데 갱년기에는 참 구분이 힘들어요. 퇴행성, 소위 갱년기 관절염이 시작하는 건지 류마티스기가 좀 오는 건지에 대해서. 그래서 갱년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뭐 바이러스 관절염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는 빼고 쉬운 걸 하나 가르쳐 드리면요. 손을 이렇게 했을 때 요 끝마디에 오는 관절염하고 요쪽 마디에 오는 관절염, 여기에 오는 관절염, 여기에 오는 관절염이 진단이 다 달라요. 예.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걱정은 의사들이 하면 돼요. 그런데 이거는 뭐 요즘 말로 뭐 며느리도 안 가르쳐 주는 건데 손을 진찰실에 와서 선생님 나 여기가 아파요 하고 이렇게 내는 사람이 있고 얘기하다가 그런데요 하고 이렇게 뒤집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손을 뒤집으면 난 마음을 놔요. 예. 훨씬 좋은 거예요. 예. 이런 것도 가르쳐 드려야 되나요? 근데 이게 조금 벗어난 얘기지만 의학 상식을 너무 많이 뭐 인터넷이건 신문이 알게 되잖아요. 이게 골똘히 고민을 해요. 뭐 오려서 보고 뭐 가지고 몇 년 된 거 스크랩을 해서 그럴수록 자꾸 환자 돼요. 그러지 마셔요, 그냥. 이런 거나 제가 잘 드는 비유로 이래요.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주세요 하고는 한참 막 놀다가 막 비벼 먹는 사람하고 짜장면 주세요 한 다음에 저 사람이 손은 씻고 만드는 건가? 그릇은 씻었을까?
장은 언제 볶아놨나? 어느 게 몸에 이롭겠어요, 건강에. 그러니까 좀 무덤하게 사실 필요는 있어요. 예. 때론 아는 게 병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아, 그건 문제예요. 아까 그 완벽주의적인 성격 같은 사람들이. 예. 그다음에 우리가 언제 류마티스며 진단을 하는데 우리가 한 120가지 정도, 150가지 정도의 그 관절 류마티스 병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건 좀 몇 가지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여기 이 병 중에 이제 대략 좀 심한 쪽으로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 루푸스라고 하는 병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온 몸이 막 뭐 콩팥이건 다 이렇게 또 몸이 딱딱해지는 경화증 이런 것도 있고 활막이라는 거는 뭐냐면 말이 어려운데 이 관절 안에들은 임파선을 활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류마티스 관절염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나이 들어서 40 후반서부터 이렇게 오는 거는 연골이 이제 주름이 져서 얼굴이 주름질 나이 되면 연골도 주름이 져서 오는 게 이제 골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이에요. 이건 누구나 와요. 이거는 뭐 흰머리 나고 얼굴에 주름지고 이렇게 노안이 오듯이 누구나 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척추관절염, 이거는 강직성 척추염, 또 건선, 피부에 오는 건선이 있는 사람의 일부가 관절염이 와요. 이 강직성 척추염은 상당히 유전적이에요. 유전자가 있는 사람한테만 이렇게 와요. 그래서 요즘 참 문제가 되는 병인데요. 이거는 이제 어린이가 아플 때, 어린아이들이 아파요. 뭐 그럴 때 병원에 가서 성장통이 있어요. 뭐 이런 얘기 들을 때는 꼭 이 유전자를 체크를 해봐야 돼요. 소아성, 유년성 관절염하고 참 관계가 많이 있어서 유전적인 거예요. 예. 그리고 또 균이 들어와서 혹은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이런 결핵 때문에 그런 건 있는데 이제 흔히 결핵은 뭐 요즘 많이 줄었지만 이 바이러스성 관절염은 많이 한 몇 주일 아프다가 지나가 버려요. 아프고는 없어지기 때문에 막 이런 때 소위 뭘 삶아 먹든지 뭘 하면 좋아졌네 이러는 게 되게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걸 안 구워 먹었어도 좋아졌을까? 그걸 구워 먹어서 좋아졌을까? 이게 만일에 학계에서라면 연구를 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과연 그걸 먹어서 나았는지 그냥 저절로 나았는지. 근데 의사들도 좀 잘못해서 잘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괜찮아요 이러니까 또 뭐 속을 끓다가 그렇겠죠. 그다음에 뭐 이제 이런 어려운 혈관을 따라오는 병도 있고 어쩌면 면역병이니까. 그다음에 이 통풍이라고 해서 아까 김정 아나운서께서 걱정하셨던 이 남자들의 비애예요. 통풍이 엄지발가락이 빨갛게 붓고 어느 날 이래서 오는 병인데 이건 상당히 유전적인 거예요. 이건 98, 9% 남자들한테만 와요. 여자들이 뭐 특별히 항암제를 먹거나 그런 게 없는 한은 이건 남자들의 병이에요. 왜냐? 참 남자로 태어나서 안 된 거죠. 이건 남자들은 생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자들이 생리가 참 귀찮지만 그걸 매달 하면서 몸 안에 요사님이 여러 찌꺼기를 굉장히 정갈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통풍이라는 병이 안 걸려요. 되게 아프다 그러던데 남자분들 걸린 분 얘기 들어보니까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고 막. 그렇죠. 그건 뭐 한 일주일 정도 지독히 아파요. 그런데 대부분 치료를 잘 못하고 있어요. 그냥 아플 때만 치료하고 또 남자들이 이렇게 유목민적인 성향이 있어서 돌아다니니까 안 아프면 병원 안 와요. 나으면. 근데 안 아플 때 치료해야 돼요. 아플 때는 그냥 발가락 내놓고 좀 가만 누워 있으면 돼요, 며칠. 병원에 가면 며칠 당겨줄 따름이니까, 줄여줄 따름인데 이 통풍은 안 아플 때 치료를 해야 돼요. 혈압이나 당뇨처럼. 관리를 해야 된단 말씀. 약 좀 드시면 돼요. 이거 안 놔두면 오래 가면 뭐 중풍이 되기도 하고 전신되니까 몸에 찌꺼기가 자꾸 쌓여서 그래요. 그 요산이라는 몸에 찌꺼기가 발가락에 와서 오는 건데 그게 왜 그럼 발가락에만 와요? 발목에만 와요? 체온이 낮은 쪽에 와서 쌓여요. 그 엄지발가락 관절 부위가 빨개지고 제 그렇죠. 주변의 친구들도 통풍을 앓는 친구가 있는데 이렇게
건드리기만 이렇게 스쳐만 가도 막 화들짝 놀라고 심한 통증에 시달리더라고요. 그때 뭘 같이 불러내서 운동을 하자든지 내기 네. 내기 뭐 골프를 하자든지 그러면 아주 좋죠. 무조건 이기겠군요. 네. 네. 박사님 은근히 좀 짓궂으신 데가 있으세요. 근데 이 통풍이 참 문제가 조금 있다가도 뭐가 나오겠지만 여전히 수십 년이 지나도 여전히 이 발가락이 부었을 때 병원에 가면은 이 통풍이네요 한 다음에 약을 쓰고는 등푸른 생선, 뭐 내장류, 메루치, 곱창류 뭐 먹지 말아요 이래요. 그거 음식 다 빼고 나면 밥에 물 말아 먹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는 치료제가 없을 때 오래전에 얘기해요. 등푸른 생선. 예? 그러니까 이건 그런 거를 겁내실 때는 아니에요. 치료를 잘 하시면 혈압이나 당뇨처럼 잘 조절이 되는데 어쨌든 이건 굉장히 유전적인 거예요. 집안에. 아버지가 아프고 저희 병원에도 삼형제가 다 다니는 집이 여럿 있어요. 그럴 정도로 이건 뭐 남자들의 비애지요. 예. 근데 뭐 생활만 좀 깨끗이 하면 돼요 또. 예. 그다음에 이건 여성들의 비애예요. 섬유근통 증후군이라고 해서 온데가 쑤시고 요건 관절 바깥의 병인데요. 요런데 꼭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오인을 하게 돼요. 이런데 누르면 이런데 소위 테니스 엘보, 어깨 이런데 등 뒤, 목 뒤 이런 데를 누르면 막 자지러지게 놀래요. 그런 압통 소위 눌러서 아픈 데가 있는데 이게 이런 여성들 중년 30대 이후에 이런 때 많이 와요. 근데 이게 뭐 원인은 뭐 뇌에서 무슨 물질이 신경절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제일 관계 있는 게 이제 좀 스트레스예요. 집안 우리나라 여성들이 가지고 사는 그런 스트레스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이렇게 뭐 애가 공부를 안 해요. 뭐 이런 돈을 IMF 때 돈을 띄었어요. 뭐 이런 것도 있겠고 집안에 복잡한 거 우리나라 여성들이 한 맺히고 사는 게 있는데. 뭐 이런 거. 예. 근데 그거하고 그런 스트레스하고 또 완벽주의적인 성격이 있어요. 매일 쓸고 닦고 하는 사람. 근데 사실 서울 살면서 뭐로 매일 쓸고 닦아요. 그거 그 다음 날 또 쌓이는데 그냥. 근데 이제 그런 거 하고 또 제일 중요한 게 이 섬유근통 온데가 쑤시고 아픈 사람들이 이 잠을 잘 못 자요. 꿈을 많이 꾸고요. 이 꿈이 관계가 많아요. 꿈. 왜 여기 때문에 왜 여기가 아파요 하는데 그렇게 그런 병이에요. 이 환자 섬유근통 증후군 환자를 한 사람 보는 데에는 류마티스 관절염, 골관절염 환자 한 10명 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왜냐 대부분 질문 몇 가지만 하면 이 섬유근통 증후군 환자들은 울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제 진찰실 앞에서는 나가는 사람들이 아마 보면 밖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보면 제가 때린 줄 알 거예요. 그다음에 뭐 여러 이제 소위 부드러운 조직들의 병이 있는데 하여간 자주 보는 병만 해도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관절염이 한 가지의 병이 아닌 거죠. 예. 어쨌든 뭐 내가 뭐가 있어요 하는 건 뭐 의사들 보고 걱정하라 그러면 되는 거죠. 이거 아침부터 이거 보여드려서 좀 뭐하지만은 아주 극단적인 예예요. 근데 많이 있어요. 류마티스 관절염 오래 앓으시면 이렇게 되고 또 비슷하게 보이기는 하는데 퇴행성 관절염 손이 그렇죠. 얼마나 아프실까요? 저렇게 되기까지. 아유. 이 정도 되시면은 폐나 어디나 다른 쪽에도 다 이런 영향이 와 있어요. 예. 그리고 손이 이 정도라면 벌써 발가락, 무릎, 척추 뭐 다른 데에도 다 퇴행성이 와 있기 때문에 뭐 짐작이 다 가능하죠. 손만 봐도. 저 정도면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 아유, 못하죠. 일상 집안 생활 하시기가 좀 많이 어렵죠. 그건 어려워요. 예.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은 아주 약하게 오랜 세월 진행되는 생명에는 관계없는 암이라고 할까요? 임파선 쪽에 그렇게도 얘기를 해요.
아, 이게 너무 심각해지네요. 다음 거 보죠. 이거는 이제 관절이 어떻게 나이 들어가느냐. 이 관절 사이에 이렇게 부드러운 이 도가니 뼈가 있어요. 연골이라고 하는 게. 이게 아주 매끄러울 때는 아까처럼 그렇게 안테나가 나오질 않아요. 근데 이렇게 많이 주름이 가고 우리 얼굴에 이런 데 주름지듯이 그러면 이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니까 아주 심한 거지만 그래서 이 골관절염이라는 거는 우리가 치아가 내려앉고 뭐 키가 좀 작아지고 하는 것만 이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연골을 갖다가 어떻게 뭐 좀 보존을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치료가 있죠. 이게 좀 재밌는 거 볼까요? 그러면 다음에 그 예방은 어떻게 하느냐? 사실 예방이 잘 안 돼요, 이게. 언제 내가 류마티스 관절염이 올지 그건 몰라요. 류마티스 관절염이 아주 서서히 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열이 좀 미열이 있고 뭐 몸살처럼 아프고 이게 몇 주일 지나가더니 그다음에 관절이 붓고 막 이렇게 또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디 가서 자궁 수술을 탁 받았는데 그다음부터 관절이 쑤시고 아픈 사람. 몸에 상처가 나면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한두 달 있다가 이런 게 생기고 또 가다가 어디 차에 탁 부딪혔는데 그 후에 온몸에 관절로 번지고 이러기 때문에 그걸 미리 예측은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집안에 그런 성향이 있고 하면은 좀 미리 관심은 가져볼 수가 있겠죠. 또 퇴행성 관절염 같으면 나이 들어서 오시는 병이니까 그거는 중년 때부터 좀 관리를 하고 또 뭐 운동 같은 것도 그래요. 참 젊어서는 철이 없잖아요, 다. 그래서 막 뭐 군대 가고 할 나이에는 남자들도 아무거나 하고 하는데 사실은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고 그러잖아요. 입에 단 약이 단 게 몸에 해롭고 재미있는 운동이 관절에는 안 좋아요. 한 번 다치면 관절은 아까 그 연골이 재생이 되지가 않아요. 그 모양으로. 형상 기억 장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막 스키, 스노보드 신고 막 긴 머리 휘날리면서 막 하고 뭐 이렇게 짧은 바지 입고 뭐 이런 거 하고 하는 게 좋은데 사실은 한 번 다치면 그건 참 관절은요. 이런 피부나 이런 데는 흉이 좀 나도 다 메꿔지는데 관절은 연골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럼 재미없는 운동을 하라는 말씀이시네요. 참 그렇게 말씀드리기도 그런데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수영을 운동? 한다든지 예. 뭐 자전거를 쭉 타거나 걷거나 뭐 스트레칭, 수중 운동, 뭐 가벼운 웨이트를 한다든지 이런 거 사실은 재미가 없잖아요. 그거 매일 똑같이 뭐 그거 재미가 없어요. 지루하죠. 지루해요. 그러나 재미없는 게 관절에는 좋아요. 안 다쳐야 되는 다칠 위험성이 적은 거를 하는 게 좋죠. 그다음에 관절염의 그 진단을 받아서도 뭐 너무 걱정을 하지 말라는 게 이제 막 치료가 굉장히 좋아져서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많이 알게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80, 90까지 살게 되니까 안 겪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혈압이나 당뇨병이 왔다고 너무 막 걱정은 안 해요. 그죠? 이제는 뭐 암도 뭐 갑상선도 떼어내버리고 잘 살고 암도 극복을 하듯이 이 관절염도 뭐 잘 그거 하면 되니까. 근데 갱년기를 마지막에 뭐 잘 맞아야 된다는 얘기는 이제 뭐 상식이지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 불치병이다. 관절염은 불치병이다. 그렇진 않아요. 그러면 고혈압 보고 불치병이라고 그래요? 혈압도 안 나요. 평생 가요. 당뇨병도 평생 가지만 불치병이라고는 안 그래요. 그냥 가지고 가는 병이지요. 그런데 고혈압이나 당뇨병 가지고는 그렇게 걱정을 안 하는 거는 아프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매일 아프니까 이걸 약 몇 번 먹고 이걸 좀 빼내주세요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은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약 몇 번, 선생님 나 이거 6개월 먹으면 나아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아니 안경 쓰면 잘 보이는데 안경 벗으면 안 보이는데 그러면 안경도 이거 치료제가 눈에 치료제가 아니라고 버리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약을 먹으면 잘 조절이 되는 병이고 그다음에 이 아까 그 바이러스성 관절염이다 이런 거는 저절로 낫는 것도 있잖아요. 또 어린이 관절염은 70~80%는 성인이 되면서도 좋아지기도 하고 또 그래서 꼭 불치병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 얘기하는 이 잘못된 상식들이 대개 옆집 의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옆집에 있는 의사들. 근데 사실 그렇기도 해요. 의사들이 잘못해드리니까 또 병원에 가도 의사들이 쌀쌀맞게 굴고 그러니까 이제 막 그렇게 하겠지만 사실은 옆집 의사한테 강아지가 아프거나 딸아이가 아파도 옆집 의사한테 데려가요? 그런 거 안 해요. 동물병원에도 가고 뭐 소아과 가면서 자기가 아픈 거는 옆집으로 가요. 근데 옆집 의사가 좀 친절하시거든요. 상세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옆집 의사가 돈도 안 받고 친절하고 뭐 그렇긴 해요. 그리고 찜질방 가면 듣고 싶지 않아도 들리거든요. 그런 얘기들이 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옆집에 계신 그분들이 찜질방에 미용실에 있는 그분이 뭘 가르쳐 줄 때 제발 좀 생각 좀 해보라고. 그분이 노벨상이라도 받았으면 그 말 따라서 그 의사들이 그때 참 좀 슬프겠죠, 그죠? 근데 또 이 류마티스 관절염 약은 위에 해롭다 그래요. 위에 해롭다. 물론 그런 건 있어요. 요즘도 소염제가 그렇고 또 약들이 오래 먹으면 위에 좀 부담이 되는 약은 사실인데 많이 개선이 되고 그래서 옛날처럼 위궤양이나 이런 빈도가 높진 않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체질적으로 이게 약해요. 미국 사람들에 비해서. 미국 사람들은 무슨 약을 줘도 소화 안 된다는 얘기 잘 안 해요. 미국 환자 보면요. 굉장히 튼튼해요. 그래서 저도 미국에 있을 때 미국 사람 같이 공부를 해보면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난 하루만 밤새면 그 다음엔 막 인사불성이에요. 얼굴이 노래지고. 근데 걔네들은 뭐 아침에 일어나서 딱딱한 빵 조각 씹고 막 뛰어다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큰 대륙을 다 따먹지 않았겠어요. 우리처럼 아기 낳고 뭐 3~7일 쉬고 미역국 끓이고 또 이러면 우리가 만약에 미국 갔으면 예전에 그 땅 다 못 차지해요. 미역국 먹어야지 3~7일 쉬지 뭐. 근데 미국 사람들처럼 좀 만들어졌으면 싶어요. 그런데 뭐 어쩔 수는 없잖아요. 그 하늘이 만드실 때 미국 사람들은 아마 뭐 미국이라는 게 백인들은 또 이 라틴계 쪽 거의 벤츠처럼 만들었어요. 자동차로 치면 굉장히 튼튼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포니처럼 만들었어요. 바람도 들어오고 시리고 그렇지만 포니가 할 수 있는 일이 또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럼요. 논두렁도 다니고 얼마나 우리가 유연하고 빨라요. 유연한 운동 이런 데서 또 최고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벤츠처럼 다니려고 기운 나는 걸 뭘 먹으려고 그래요. 뭐야, 몸에 좋은 거를. 그때 옆집 의사들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근데 3~7일을 쉬는 게 잘못된 건 아니. 예전엔 영양도 약했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동남아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전례에 중국은 아기 낳고 2~7일을 쉬었대요.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조금 강한 거고. 그다음에 필리핀하고 동남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의사들한테 물어보니까 거긴 전례에 4~7일을 쉬었다고 그래요. 예전에. 그러니까 굉장히 좀 약했겠죠. 자꾸 뭐 우리나라 사람들을 그렇게 해서 뭐 하지만은 뭐 사실이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미국 사람들은 약 줄 때 이거 먹어요 그러고 병 하나 탁 주면 돼요. 그거하고 이 약 먹어요 그러고 두 가지 탁 주면 뭐 관계가 없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위장약, 소화제, 위벽 보호제 뭐 별걸 다 넣어서 이만큼이 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수술이 최고의 방법이다. 수술을 할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런데 관절을 바꿔 끼거나 뭐 하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은 200개가 되는 관절염에 다 오는 임파선염이기 때문에 다 떼낼 수가 없어요. 또 재생이 돼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다 해서 붉기를 잡아놓은 다음에 이제 수술할 수 있는 경우에 그런 거죠. 근데 어느 경우든지 관절은 그렇게 급한 경우가 없어요. 수술은 응급인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세 의사들 병원의 얘기를 들어보고 하셔도 되죠. 진통제,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에요. 병원에 가서 주면 양약은 진통제다. 그런데 진통제와 소염제를 구분을 못해서 그래요. 소염제는. 진통제라는 건 이제 마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안 아프게 하는 게 여기에 와서 작용을 해요. 머리에 와서 관절에서 아픈 신호를 다 끊어버리는 게 진통제고, 소염제는 아픈 데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걸 염증 세포를 쫓아내고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필요한 약들이에요. 근데 이 중에 많이 이제 스테로이드라는 약이 호르몬제가 섞여 들어와요. 어디 가서 뭐 잘하는 데가 있다더라, 그러면 대개는 그 이제 스테로이드 같은 거에 좀 중독이 되는 거죠. 나 뭐 그렇게 함부로 쓰는 약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관절염 환자들은 뭐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뭐 이 채식하는 사람들이 유병률이 현저히 낮으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음식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말을 해드려요. 우스갯말로 제사상에 오르는 것만 먹어요. 그런 제사상에 오르는 게 뭐예요? 균형 있는 거죠. 햇곡식 햇과일 또 정갈하고요. 정갈하고 그런 거 균형 있게 먹으라는 거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진찰실에 와서 당신이 무슨 관절염이에요 그러면은 탁 다음에 물어보는 게 있어요. 음식은 뭐가 좋아요? 왜냐? 하도 못 먹던 사람들이라 우리가 이제 요즘은 굉장히 먹게 되죠. 우리 이 지난 100년 동안 평균 수명이 한 30년 늘었는데 그게 다 의학이 발달해서 늘은 게 아니에요. 30년 중에 15년은 주거 환경. 이 흥분해처럼 그냥 이불 하나 덮고 막 7, 8명이 같이 자고 이러다가 각 방을 쓰고 환경이 좋아져서 이제 늘었고, 그 다음에 10년은 이 영양이 좋아져서 잘 먹기 때문에. 요새 꼬부랑 할머니 잘 없지요, 그죠? 예전엔 다 할머니는 꼬부라졌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못 먹어서 그랬던 거예요. 요즘에 우리께 좋은 거예요. 초가집도 좋고 뭐 다시 옛날 걸로 하는데 사실 초가집에 가서 주무셔 보셨어요? 위에서 벌레 떨어지기 시작하면 막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우리가 고기도 먹고 여러 가지 잘 먹기 시작하니까 등이 펴지고 이렇게 오래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의학은 예방주사가 나오고 수술이 나오고 마지막에 연명을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가 나서 의학의 기여도는 5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 30년, 앞으로는 40년 더 늘겠죠.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이 하셔야 되는데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뭐는 피해라. 그렇지 않아요. 균형 있게 드셔야 돼요. 균형 있게. 채식만 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병원에 얼마나 많이 오는지 아셔요? 특히 갱년기 때부터는 몸에 굉장히 무리가 와요. 여성들이. 채식하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비만 이건 뭐건 아이 그러지 마라. 굵은 다리에 감사하라 그래요. 정말요. 막 요새 다리 가늘게 큰일 났어요. 미국에 그 학교 가보면 젊은 중고등학교 가보면 막 처녀 아이들이 학생들이 막 건강미가 터질 것 같아요. 막 이러고 운동하고 새까맣고 그냥 선탠하고 막 햇빛에. 근데 우리나라 학생들은 그냥 삐뚤삐뚤 말라가지고 공부하고 그냥 여자애들 다리도 요렇고 그냥 명품 가방이나 들고 이러고. 그래서 내가 그래. 제발 좀 굵은 다리를 만들어라고. 젊었을 때는 이쁜 게 목표지만 나이 들면 안 아픈 게 목표예요. 안 아프려면 굵은 다리를 가지셔야 돼요. 오늘도 좀 감사하실 분들이 오셨나 모르겠네요. 아유 뭐 저부터 그렇고 그 굵은 다리 캠페인 좀 해주세요 박사님. 그거 아주 좋은데요. 그 캠페인은 뭐 절 부르세요. 어디든지 갈 테니까. 아니 근데 흔히 관절염 하면 뭐 도가니탕 좋다, 뭐 뼈 아프면 사골 먹어라, 발 아프면 우종 먹어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야단 하셔서. 맞으실 것 같은데요. 아니. 맞아요. 아주 옳은 말이에요. 우족의 그 콜라겐이나 닭발, 닭발의 그 소위 성분, 그것도 연골이에요. 코 여기서 코의 뼈에서 빼내든 발에서 빼내든 닭발에서 빼내든 소 도가니에서 빼내는 이게 다 그 물론 뼈 성분이에요.
근데 그걸 따로 드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자꾸 배가 나와요. 그거 도가니탕 자꾸 먹고 그러면. 그래서 그것도 이제 알아가지고 서양에서 지금은 이 뭐 건강식품 중에 글루코사민이다 이런 게 나와요. 그게 거기서 빼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드셔도 돼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서 나오니까 이렇게 건강식품이건 해서 그런 걸 드시는데 그게 아주 이걸 치료가 도움이 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게 연골 재생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고 그렇잖아요. 증상이 좀 개선이 돼요. 그래도 그걸 악도요. 그 이제 또 잘못된 것 중에 아까 말씀하신 통풍 환자들. 예. 이 통풍 환자는 등푸른 생선 꼭 피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약이 없을 때 얘기인데 여전히 요즘 세상에도 등푸른 생선 통풍 환자한테는 먹지 말라고 그러고 또 머리 좋아지려면 등푸른 생선을 먹으라고 그러고 관절에는 홍합이다 등푸른 생선에서 나오는 기름을 먹어야 된다고 그러고 먹어라 먹지 마라 먹어라 먹지 마라 그래요. 그런데 드셔도 돼요 다. 예. 뭐 돈이 없어서 못 먹지 뭐. 그러니까 지나치게 음식을 염려할 필요는 없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게 앞으로도 몇 가지 말씀드리겠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지나간 그 소위 속설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학에서도 연구도 많이 해보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그게 이렇게 정말 받아들일 만한 거는 없어요. 등푸른 생선도 마찬가지고요. 뭐 고기 또 뭐 누구는 포도가 몸에 좋다 그러면 그냥 하루 3끼 그냥 포도만 먹어대는 사람이 있어요. 아 이건 포도주를 먹는 하루 종일 먹고 포도 먹는 나라 사람들이 훨씬 관절이 좋아야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여간 뭐를 진짜 싫어서 뭐가 좋아요? 뭘 더 먹으면 좋을까요? 이전에 내 음식에서 뭘 덜어낼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요즘같이 잘 먹는 세상에는요. 이게 건강식품 뭐 요새 많이 팔고 몸에 좋다는 게 그래요. 이것도 아까 제 말씀드린 후배 교수가 보내준 건데 요즘 먹으려는 약은 이 자동차에 이렇게 사람 많이 탔듯이 이게 뭐가 많은 거예요. 뭘 먹어야 되려는지 너무 많아요, 그죠? TV에서가 뭐 이거 먹어라, 저거 몸에 좋다, 뭐. 근데 이 참 그래요. 그 집안에서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매일 옆에서 병간호 해주는 며느리 딸 이런 애들한테는 확 화를 내고 뭐 조금 늦게 가져오면 그냥 막 화내고 이래요. 근데 가끔 뭐 오렌지 주스라도 한 통 사들고 오는 뭐 어디 사람들한테는 이 사람 좋다고 그러고 막 그래요. 매일 먹는 밥국 생선 이런 거는 좋은 줄은 몰라요. 그 참 왜 그러나 몰라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좀 이쁜 말을 써야 되는데 진찰실 앞에 앉아서도 그래요. 여보 그 처방전 여자 가방에서 못 찾으려면 한 반나절 걸리잖아요. 그럼 막 이거 찾고 할아버지가 정말 그래요. 나도 못 찾겠다. 근데 뭘 찾아서 빼려고 그러면 할머니가 그새를 못 참고 거기 봐! 막 이래요. 부부 사이에 어떻게 그런 말을 쓸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에? 자기 아이의 아버지예요. 자기 아이의 어머니고 부부 사이처럼 그러는데 부부 사이는 함부로 해요. 나가서는 사람 좋다는 얘기를 들어요. 온 동네 뭐 교회 절에 뭐 동창회 저 사람 뭐 인격 아무 소용 없어요. 우리 어머님들이 무척 공감하시는. 그게 참 문제예요.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오래 사는데 그걸 어떤 때는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환자가 오시면 류마티스 관절염이에요. 그러면 가족이 다 오라고 그래요. 이제. 할아버지도 오시고 신랑도 오고 아이들도 와라. 그래서 가족을 다 치료를 해야 되겠다. 한 사람만 치료해 놓으면 안 돼요. 여자 병을 몰라줘요. 남자니까 모르고 남자가 애도 안 낳아봤으니까 뭐 생리도 안 해보고 갱년기도 안 겪어보고 그래서 여자 혼자 치료하면 굉장히 좀 서글퍼요. 같이 뭐 아침은 딸이 하고 뭐 빨래는 누가 좀 하고
아침엔 도시락 싸달라는 얘기 하지 말고 뭐 신랑도 좀 와이셔츠는 세탁소 주고 좀 뭐 이런 식으로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누구나 겪는 거예요. 집안에서 보면 말 함부로 안 하기. 자, 그 다음에 무슨 사진이 하나 또 있지요. 예. 저 준비된 동물들 사진을 좀 사진. 보여주세요. 아유, 얘가 이렇게 만세를 부르고 있어요. 예, 왜 이 사진 보여드리는지 아시겠어요? 귀여운 고양이. 이게 참 고양이 허리에 무리가 가나요? 저렇게 돼 있어요. 이게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가장 효능이 있는 관절염 치료제로 알려졌던 아이들이에요. 제가 처음에 류마티스과를 시작을 하고 이때만 해도 아마 거의 대부분의 관절염 환자들이 이 이쁜 얘네들을 희생을 시키고 왔어요. 그 얘네들을 최고로 제 환자 중에 한 200~300마리 드신 분도 계셔요. 예. 그래서 저는 진짜 고양이들 보면 참 미안하고 어떻게 좀 위령제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랬더니 저거 하지 말라 그랬더니 요즘은 많이 이제 거의 없어졌는데 그 대신 길거리에 도둑괭이들이 많아졌다고 날 보고 뭐라고 그러는 구청분이 계시더라고요. 도둑고양이도 잘못된 말이래요. 왜냐하면 걔들이 뭘 훔쳐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렇죠. 길고양이라고 네. 불러야 길고양이. 하더라고요. 예. 미안합니다. 제가 아니, 방송 저도 용어를 들은 몰라서. 말이라서요. 근데 어쨌든 주변에서 특히 옆집 의사들 뭐 이런 사람들 속설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지난 수십 년간 지나간 것들이 과연 지금도 효과가 있는 거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뭐 몇 가지 더 들어보면요. 한 20년 전에 누구나 좌석 팔찌를 끼고 있었어요. 예. 근데 그 좌석 팔찌, 좌석료 뭐 안 하고 온 사람들이 없어요. 그 명절에 자식들이 선물도 그걸로 하고 그 돈이 얼마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관절염에 효과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요즘 차고 계신 분들 없잖아요, 그죠? 예. 이게 좌석이 관절염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그러려면 환자를 MRI 기계에다 집어넣었다 빼는 게 나아요. 그 좌석이지, 그 큰 자장에다가 집어넣고. MRI에 들어갔다 온 환자들 안 좋아져요. 그리고 얼마 지나니까 구리팔찌가 또 나왔어요. 구리팔찌를 하면 좋아지고 이게 구리가 흡수되면 뭐 그래서 우리가 환자들하고 정상인들은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 구리 농도를 체크하고 해봤어요. 거짓말이에요. 차이가 없어요. 건강한 사람하고는. 그래서 구리팔찌에다가 또 돈을 많이 갖다 바쳤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근데 몇 년 전에는 또 그 고무 팔찌가 유행을 했어요. 하얀 이쁜 고무 팔찌를 몇 개씩 하고 다니셨어요. 그거 하면 관절에 좋다고 또 효도 선물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아이고 그렇게 비싼 거 고무 요만한 거 해가지고 할 바엔 이걸 신고 다니면 박사님 존경스럽습니다. 네. 그 중에 몇몇 속설들은 제가 대학에 있을 때 실험들을 다 해본 것들이니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다들 이런데 귀를 기울이시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치료 돈도 좀 없어지고 또 그 치료 시기도 놓치고요. 퇴행성 관절염은 갱년기에 시작을 해야 돼요. 40 후반부터 뭐 운동도 좀 하고 습관도 바꾸고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류마티스에 오면 처음 한 6개월 안에 무슨 경과를 돌려놓는 치료를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대개 6개월 안에 오는 사람이 잘 없어요.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시기를 놓지. 우리나라처럼 의료에게 이제 좀 사치스러운 데도 없어요. 지금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 소위 선진국이라는 데 가보시면요, 의사 만나기 굉장히 힘들어요. 의사를 만나도 뭐 잠깐 보고는 어디 가서 뭐 사진을 찍어 오세요. 그러면 그 병원에 가가지고 또 뭐 한 2주일 또 보러 오라고 그래서 또 2주일, 다시 이 병원에 돌아오면 한 달, 또 다른 뭐 무슨 신경외과 의사를 만나보세요. 거기 또 소개를 해주면 거기 한 6개월쯤 뭐 체크하다 끝나요. 근데 우리나라는 가면 막 반나절 안에 다 뭘 해주잖아요. 그리고 골목만 돌아 나가면 의사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의사는 잘 안 만나요. 꼭 골목 나가서 의사 만나기 전에 의사가 계속 많기 때문에 물론 저도 의사로서 좀 반성을 하는 건 있어요. 너무 의료가 기계화되다 보니까 뭐 온갖 컴퓨터, 병원 가도 의사가 컴퓨터만 보고 있어요. 아니 이 사람이 내 얼굴을 좀 봐줬으면 좋겠는데, 예전에는 가면 뭐 진맥을 하고 두드리고 손을 만지고 다 그랬는데 이제는 기계만 만지다가 가서 해요. 그러니까 이 병을 많이 이완되는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들인데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왜 이런가. 그러니까 막 불신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나라가 좀 여러 가지 케어는 좀 모자라도 의료는 굉장히 지금 선진국이에요. 그런데도 제가 보기엔 아직 의료 문제에서는 일반 상식에서는 한참 뒤떨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이 관절염이라는 게 누구나 겪는 거죠. 퇴행성 관절염이. 그런데 재차 강조드리면, 첫째는 관절이 부으면 이거는 뼈가 붙는 게 아니고 임파선이 붙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 이 생리가 가면 관절이 온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난 36에 자궁 떼었는데. 그래. 아니 그거 말고 40 후반 50 초반 이때 호르몬이 줄 나이가 되면 관절이 따라온다는 거는 꼭 생각을 하셔서 그때부터 대비를 하셔야 돼요. 중요한 걸 한 두 가지 이렇게 추출을 하면 그런 거지요. 그리고 남자들은 나이를 제대로 좀 알으셔야 돼요. 내가 아직 술도 젊은 놈이 나 못 당해. 산에 가도 나 못 따라와. 큰 차이가 있어요. 산에 가면 맨 뒤에 처진 사람을 요즘 말로 이지매를 해요. 따돌려요. 자식 이렇게 비실대. 이러면 안 돼요. 제일 늦는 사람 위주로 맞춰가야 돼요. 여성 산악회 제가 가서 이렇게 보니까 한결같이 옷 똑같이 해 입고 머리 그냥 앞사람 엉덩이에 받고는 그냥 쭉 올라가요. 다른 나라 사람처럼 사진도 찍고 햇볕 쏘이고 경치 보고 이거 안 해요. 그냥 꼭대기 올라가서 야호하고는 그냥 쭉 내려와서 할 일도 없어요. 왜 그래야 돼요? 맨 끝에 처지는 친구를 보고 너 괜찮니? 심장은 괜찮니? 얘 좀 쉬었다 가자. 좀 이래야 될 텐데 술자리에서도 못 먹는 데는 친구를 꽉 먹이려. 남자들은 그런 게 문제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우리나라에서 얘는 좀 가정적이야 그러면 좀 반사회적인, 좀 모욕적으로 들지만 사실은 좀 더 그런 걸 벗어나야 돼요. 어울려서 스트레스를 풀려고 노력하는 거 말고 안 쌓이도록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듯이 남자들은 갱년기의 준비는 나이를 느끼는 거예요. 겸손하게. 내가 이제 50이니까. 근데 대부분 50된 사람들이 난 아직 젊은데 왜 아파요? 이래요. 이게 큰일이에요. 자기는 갱년기 생리 끊어지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들은 당부가 그렇고 남자들은 제발 제 나이에 맞게 행동을 겸손하게 좀 행동을 해달라는 거죠. 하도 저를 쳐다보고 말씀하셔가지고 명심하겠습니다. 예. 정말 아주 웃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가셨죠. 그런데도 정말 이렇게 내용 있는 말씀 꼭 새겨들어야 말씀 주셨어요. 네. 박수로 강의 감사의 인사 전하겠습니다. 이리 와요.
말씀은 이제 관절염 진단을 받아도 그다지 두려워하지 말고 나이도 좀 받아들이고 병도 받아들인다 뭐 이런 말씀이신데 이제 행여 병원 가기를 꺼려하시는 분들 중에는 약물 치료를 받으면 아 이제 약을 남은 평생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제 친구들도 이제 통풍을 약으로 다스리려고 하면서도 아 평생 먹어야 된대 뭐 이런 얘기들을 어디서 들은 모양이에요. 예, 그 통풍이 남자들이 좀 고민이 네. 되는 거죠. 이 약을 뭐 혈압약 먹듯이 평생 네. 먹으라고 그러니까 아플 땐 치료를 안 해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조용할 네. 때 치료를 하니까 남자들이 약 먹기 싫어해요. 그러나 약도 안 먹고 술도 먹고 그대로 생활하고 그러면 이게 있어요. 명예도 없고 부도 없고 재미도 없고 하는 이런 건 없어요. 자기가 약을 안 먹고 건강하게 살려면 뭐 술을 먹는 재미를 희생해야 되지 뭔가 재미 하나를 희생을 해야 건강이 지켜지지. 뭐 술 떠먹으면서 간장약 달라고 오는 뭐 우리 친구들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줄 수는 없어요. 뭐 술이나 뭐나 하나 포기를 하든지 그래야 그게 노년이 건강해지지. 다 하면서 난 남처럼 이렇게는 안 돼요. 정말 말씀하신 대로 아름다운 노년을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강의를 들었다기보다는 그냥 지혜로운 어르신과 네. 즐거운 대화를 나눈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게요. 제가 뭘 말씀을 잘 못 드린 거 아니에요, 같아요. 아니에요. 명확하게 와닿고 아유. 특히 오늘을 계기로 그 동네에서 활동하시는 옆집 의사들이 좀 활동을 자제해 주시면 네, 좋겠다는 네. 당부 말씀도 드립니다. 예, 네. 여러분 즐거운 가운데 또 알찬 시간이셨죠? 네. 예.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김성윤 박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목요 특강을 미리 박수소리가 끊이지 않으시네요. 목요 특강을 미리 안내해 드릴게요. 최진기 경제연구소 최진기 소장이 나오실 예정이에요. 경제 흐름이 바뀐다. 이 두바이 사태라고 그래가지고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리 증시라든가 우리 경제까지 영향을 많이 미친다 해서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연말에 꼭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구정마루에서 백화점 상품권 준비해 주셨습니다. 금성출판사 푸르넷 공부방에서도 백화점 상품권 준비해 주셨습니다. 내일 금요일 생생 토크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부간에 너무 편한 사이란 무심코 던지는 말들이 큰 상처가 됩니다. 내일은 모르면 가만히 있어 이런 서로 무시하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